네, 오늘 마스토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을 좀 더듬네요, 계속. 네, 첫 번째 주제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는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명운까지 걸었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의 이 행보가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화 관람 인증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인증이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인증입니다. 당 밖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선거는 어쩌려고 저러냐,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자마자 찬물 끼얹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부쩍 지방선거 모드에 가까워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중에 봤던 영화 건국전쟁 2입니다. 1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2도 이번에 논란이 있고 뭐 5까지 나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번 영화는 제주 4.3 사건을 좀 극우적 시각으로 다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이라는 이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여야간에도 끝났고요. 사실 제주 4.3에 대한 그 양민학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정했던 바. 이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고 4.3이라는 날이 찾아오면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찾아가고요. 뭐 국민의힘의 대표도 가고 민주당의 대표도 가는 그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왜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 2 영화 관람을 하고 거기까지도 용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발언을 했잖아요. 예.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여지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4.3의 가치, 이 당원 당규에 대한 강령을 완전히 위배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특히 중진 의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상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오래전에 내란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기 때문에도 공당의 자격이 없지만 이번에 4.3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듯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서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의원이 봐도 문제가 될 만한데 야당 대표가 가서 봤단 말이죠. 이거 그냥 영화 본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이 중요하고 예. 또 그 영화를 관람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발언을 하실 거면 4.3에 대한 국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국가적으로 양민이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 인정된 마당에 이것을 부인한 듯한 내용의 영화를 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국가적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마치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당 전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이제 뭐 8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7대,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는 총선에서 당선자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국회의원 한 자리도 지금까지 당선이 못 돼 왔던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 제주도에서의 선거는 포기한 거냐. 아무리 제주도가 의석수가 적고 인구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는 곳인데 또 거의 주민분이 거의 뭐 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활동에 맞는 거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잠깐 제주도 지방선거 언급하셨지만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어제 방송 출연을 해서 제주도 지방선거 어쩌려고 이런 거냐.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연휴 중에니까 지방선거까지 멀어서 그랬나, 뭐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왜 저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의 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당내에서도 조금 극우 성향의 지지층, 뭔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핵관을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음모론,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제주 4.3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 이면에는 뭐 남로당이 있었다, 어땠다. 그게 부각이 된다면 제주 4.3은 국가적인 이 추도식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 그런 역사적인 논쟁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게 야당이라 할지라도 이런 역사적인 인식 자체를 스스로 그냥 어떤 일반적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적인 성향의 지지층들에게 예. 뭔가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 외에는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국전쟁 3가 5.18에 대한 또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까? 또 5.18도 일부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던 뭐 북한 폭도들의 배경에서 일어났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영화를 보면 그거 보고도 똑같이 할 겁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일반 상식에 주하는 역사적 가치관을 보여줘야만 최소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할 수 있는 것인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저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저는 허투루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건전한 보수라면 최소한 인정할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고 가자. 저는 그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예,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게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오늘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을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희생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희생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희생이라고 예. 생각하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언을 제가 들어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그 희생이라는 게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명분은 포기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뜻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방금 전에도 얘기한 어떤 뭐 영화 관람 차원에서의 어떤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은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네. 장 대표께서 어떤 뜻으로 저 말씀하셨는지는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정쟁 2랑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핵심 지지층과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가지고요. 이 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예. 것이고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면 친한계 희생을 먼저 밑자락 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당무감사를 책임지는 위원장 자리에 그런 건국전쟁 2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분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뭔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뜻에 맞는 사람 위주로 배치할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 희생한다는 것은 그 당내에서 본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그런 복선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본인이 어떤 중도 확장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국전쟁 2를 옹호하는 듯한 제주 4.3 정신을 폄훼하면서 극우 지지층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수 있는 후보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지역 내에서 똘똘 뭉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과연 통할까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뭐 당원들만 뽑아서 당선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내 행사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말씀한 대로 마지막 선거가 장동혁 대표에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 그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나 의원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있었는데 본인이 정중히 사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제로 출마한 적도 있고요. 예. 그동안 계속 도전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 도전에 기꺼이 응하리라 이런 예상이 많고 예. 본인도 그런 의지를 아직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니까 이게 좀 퍼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 3주 전에 밭글 형태로 돌았었는데 연휴 지나면서 이게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 아마 나경원 의원은 그런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아예 명시적으로 경기도지사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의 출마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다. 열려 이렇게 있다. 봐야 되겠죠. 예. 이번 추석에 뭐 고향 가신 분들 각 고향의 뭐 단체장 출신 뭐 전현직 의원들 뭐 현수막 정말 많이 걸려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는데 17곳 그 시도지사 중에 5곳만 지금 민주당이 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탈환을 해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그 루틴을 보면 예. 이 대선에서 이 승리한 이 당이 이게 소뚜껑처럼 식지 않는 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잃었던 지방선거의 그 격전지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건 당연한 이제 전략 같고요. 사실 중요한 곳은 이제 서울, 경기, 네. 부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겠지만 사실상 서울, 부산, 경기 이 세 곳, 특히 이제 경기도는 민주당 출신의 이 지사가 자리를 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곳만 국민의힘이 지키면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부산에 좀 사활을 걸 것 같고요, 민주당이요. 예. 사실 그 나경원 의원 자체는 지금 추나대전으로 가면서 잘못하면은 경기도로 엮이는 수가 있어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위기감에서 미리 경기도와 선을 긋고 예. 서울시장으로 선회하고 싶은데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낙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여지만 남겨놓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대단히 뭐 인기가 많은 서울시장 같다는 우리가 환상에 빠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사선을 하는 것이고 5선을 도전하는 거고 거의 20년은 서울시의 시장으로서의 직업 서울시장인데 예.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의 꿈만 꾸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교체 여론이 서울 시민에게 더 높다고 봤을 땐 저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 짜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지난 대선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집권 여당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당 운영 방식, 국정에 대한 뒷받침 이게 결국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근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온도차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실은 이렇게 강성 일본도로 가는 것들이 향후의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좀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조금 더 톤다운을 해가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6월이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런 대화를 하니까 부쩍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신문 지면으로도 주요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 후보군을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보도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또는 그런 탄핵의 어떤 부산적인 그런 영향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탄핵도 탄핵인데요. 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저희가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이겼습니다. 예. 전국 통합 선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근데 총선만 하더라도 소선구제니까 인구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의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컸지만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 승리의 기운을 몰아서 저희가 그래도 대승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탄핵의 영향으로 저희가 또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대패를 할 거냐 이런 예상이 처음엔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집권 4개월이 지난 민주당 정권의 행태와 또 여당의 모습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들을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목표는 그 이상도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저희가 계속 지킨다면 패배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예. 그 두 곳에서 그런 승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집약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을 그런 후보 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뭐 차출론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특히 서울이라는 곳의 분위기를 볼 때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대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기는 꽤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저는 보고 이제 부산시장이 문제가 되겠죠. 예.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예. 해수부 장관을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든 예. 또 부산시장을 사수하는 그런 전략을 짤 것입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쭐게요. 서영주 의원님. 어제 박주민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맞붙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셨거든요. 네네. 그만큼 당내가 오히려 더 치열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당내 경선은 이제 박주민 의원도 나오셨지만 홍익표 전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그다음에 또 뭐 거론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자료화면을 봤더니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와 있고 강원식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이제 하마평에 올라간 것 같고 사실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식지 않는 그 열기 이 소뚜껑이 그대로 지선까지 이어진다면 사실 박주민 의원 말대로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부모비 된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지형 자체가 이게 경선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지만 본선은 그 중도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중도의 마음을 얻는 거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후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에서 하는 겁니다. 당이 어떤 방식으로 당을 운영해가면서 서울 시민이라든지 부산 시민이라든지 전체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중도 측의 마음을 가져올 것이냐. 결국 이게 승패를 가르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박주민 의원의 말이 절반은 맞고 그다음에 절반은 틀리다. 결국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거는 후보를 나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반드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과 후보가 민심에 가까워지는 행동들을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200 며칠 뭐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이 좀 전략적으로 지방선거를 임해야 되겠다라는 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플레이의 시간보다는 당과 함께 플레이하는 그래서 아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건국정쟁2 영화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